드림빌딩을 하자고 하니까 1단계에서 우리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드림빌딩이거든요. 그런데 드림빌딩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차, 페라리 사진 오려 붙이고 또 스폰서가 갖고 있는 샤넬백 갖다 사진 오려 붙이고 이것으로 내가 드림빌딩이 끝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맞겠지만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제안하는 진정한 드림빌딩은 즉 1단계의 완료는 자나깨나 가슴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정말 원하는 누군가 파트너의 드림빌딩이 아닌 나 자신의 드림빌딩이 우선되어야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큰 어른이 어떻게 가슴이 떨리겠어요. 남자친구랑 손잡을 때 막 설레고 가슴 떨리고 잠 못 이루다가 그 남자친구랑 결혼하다 보면 손잡으려고 하면 아이고 더워라 그러면서 툭 치고 우리 엄마 아빠 같이 데이트할 때 보면은요 아이고 저쪽으로 좀 떨어져 다니라고 덥다고 막 이러시는데 예전엔 안 그랬겠죠. 우리가 만약에 초심을 계속 영원히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심장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너무 뛰어서. 근데 괜찮아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까먹어요. 중요한 것만 계속 상기시키고 기억해내면 됩니다.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상 우리는 처음에 이 사업을 가슴 떨리기 시작했던 그 이유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상기시키고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까먹어요. 무엇을 통해서? 주변에 내 이 사업을 방해하는 방해 요인들, 그다음에 일상의 사건들, 부정적인 나의 이웃들, 가족들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하기로 했던 그 원래 이유를 자꾸 까먹기 때문에 1단계의 성공적인 완료는 내가 늘 매일 아침마다 이 사업을 원래 하기로 했던 그 이유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 맞아 내가 그거였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직장 끝나고 이 먼 길을 마다 않고 막히는 길을 뚫고도 5분이라도 더 들으려고 미팅에 와서 앉아 있었지. 그런 많은 거절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맞아 그거였었지. 그거를 계속해서 순간순간 기억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생명이 짧아진다고 해도 괜찮지 않나요? 1시간 좀 덜 살아도 저는 가슴 떨리게 살고 싶어요. 그거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거예요. 1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사장님 그런데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정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막 제가 오히려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꿈이 뭐예요? 그러면 몰라요.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꿈을 발견해내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과업이 우리 인생의 과업이기도 하고 우리 사업의 우리 비즈니스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핵심 체크. 내가 어느 부분에 무엇 때문에 언제 가슴이 설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점검할 때 우리 비즈니스의 창업 이념에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 있거든요. 이 4가지 항목으로 한번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하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꿈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면 뭐를 생각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자유가족 희망 보상 안에서 한번 내 꿈을 좀 기억해내보는 거죠. 있었어요. 우리 분명히 가슴 떨릴 때가 있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자유는 누구한테도 제약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내가 방해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상황, 이걸 전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마음껏 뛰어노는데 옆에 사람을 치고 넘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으면서 내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해내는 것, 크게 소리치고 마음껏 뛰고 마음껏 춤을 출 수 있는 것, 누구에게 부딪히지 않으면서, 그게 진정한 자유인데요. 내가 배우고 싶을 때 배울 수 있는 자유,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있는 자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출발할 수 있는 뭐 이런 시간적인 재정적인 건강, 친구, 지위와 상관없이 위축되지 않고 내가 마음껏 날개를 필 수 있는 거, 그게 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쯤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맞아 그거 난 그거야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네, 그게 있으시면 돼요. 얼른 적어보세요. 그거 자꾸 또 까먹어요. 순간 누구를 옛날에 만났을 때 그때 거길 갔는데 그때 그 배우고 싶었던 뭐 그런 거 있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오래 머무는 이유가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안 넘어갑니다. 이거 안 넘어가져요. 사업하는데 명단이 안 적혀요. 친구 만나려고 전화 안 걸려요. 핸드폰이 안 들려요. 아무래도 나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그러고 그냥 돌아와요. 그때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1단계부터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내가 이 사업을 하기로 했던 Y를 계속해서 찾아내시고 그것을 기억해내시면 돼요. 2단계, 3단계, 8단계까지 그냥 가속으로 갑니다. 비밀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루 어떻게 쓰시겠어요? 꿈을 가지셔야 되겠죠. 설레는 게 있으셔야 되겠죠. 2번째, 가족.
저는 뭐 다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요. 저는 이 정도면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가족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고 가족, 이웃, 인류를 위해서 가족 안에는 그런 게 다 포함이 되겠죠. 남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내가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건 축복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하게 바쁘게 사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고 저나 여러분들은 이 사업을 만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굳이 남들이 반대하고 우리 남편이 이혼하자고 반대했으며 우리 아버지 호적 파가라고 집 나가라고 그렇게 저를 1년 동안 안 보시면서 쫓아내셨던 그런 일을 내가 왜 굳이 하려고 했었던가, 나는 무엇을 받는가, 내가 무엇에 영감을 얻었기에 이 일을 굳이 선택했는가. 여러분이나 저나 운명적으로 이 사업에서 제시하는 이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의 가치를 가슴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 지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 정말 큰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것이 또 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희망. 각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관점이 자유도 희망이 될 수 있고 가족에 대한 희망. 저는 이 희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절망하고 있는 분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 그리고 어떤 것도 나에게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소외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정말 작은 희망이라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우리의 꿈이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다 가졌어. 난 돈도 많고 건강하고 가족도 건강하고 뭐 다 잘 나가. 그런데 이 사업 안에는 나 말고 다른 분들을 헤아리고 보살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희망을 얻는 건 기본이고요. 정말 절망밖에 없는 그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의 빗줄기 하나가 이 사업이 될 수 있다면, 그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이 일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것도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보상인데요. 이 보상에는 금전적인 보상도 있지만 저는 인정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부로서, 아니면 누군가의 아랫사람으로서, 아니면 치여 살던 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나도 저 자리에 언젠가 올라서서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 공부 못한다고 인정 못 받고 항상 비교당하고 절망하고 살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내가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금전적인, 재정적인 보상 이외의 인정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예거 패밀리의 예거 펑션에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많은 외국인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칩니다. 쭈삣쭈삣 와가지고 어울리지 않는 드레스를 입고 쫄래쫄래 그 레드카펫을 걸어가는데도 진심 어린 기립박수를 칩니다. 그것이 다이아몬드의 힘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업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예술이라고 누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뭐 있어요? 정말 많은 게 필요하잖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안에 우리 삶의 가치, 보상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메 사업이 전 인류에게 그렇게 추앙받고 6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오해와 편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성공해 나가고 있고 또 다른 기회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 물론 기독교도 몇천 년이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오해받고 있잖아요. 그죠? 네, 아메 사업도 또 100년, 200년 지나도 편견이나 오해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사회의 이치인 것, 세상의 이치인 것 같고요. 이 정확히 알고 있는 우리가 앞서 나가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업을 할 때 우리 후손들이, 우리 후배들이 좀 더 편안하게, 즐겁게, 신나게 사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책임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꿈에서 1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만 드림빌딩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파트너들에게, 프로스펙터들에게, 예상 명단에게, 잠재 리더들에게, 특히 독수리들에게 드림빌딩을 후원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그리고 1등만 인정받던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우리가 드림빌딩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교육 환경,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다시 성장하고 새로운 삶의 기준을 배우고 가르치는데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드림빌딩하고 새로운 세계로 진입해서 이렇게 신나게 살 수 있다면 이제 내가 후원할 사람, 후원하고 있는 분들이 또 드림빌딩을 통해서 신나게 날개를 펴고 질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후원자로서의 책임이고 또 우리의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들을 후원할 때 성공의 8단계를 가르치시고 성공의 8단계를 하게 하고 또 그분이 다른 분들에게 가르치도록 돕는 것, 이것 또한 우리 시스템의 중요한 성공의 8단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1단계인 꿈이 정립이 안 되면 여러분이나 저나 2단계로 안 넘어가지는 거 아시죠? 그리고 1단계를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거 하고 2단계 하고 3단계부터 우리가 루프를 돌리잖아요. 그런데 루프를 돌릴 때 후원하는 그분, 내가 그분에게 이 비즈니스의 성공자로서 해야 할 첫 번째 과업을 도와주는 것, 바로 드림빌딩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같이 함께 오고 저의 드림하우스에도 비행기 타고 내려오시기도 하고 스폰서 멘토를 만나서 드림빌딩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멋진 카페에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요번에 넥스터 예거께서 돌아가시고 추모식에 갔었잖아요. 그때 스티브 예거께서 저를 이제 맞이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넥스터 예거 사장님 댁도 방문해서 버디 예거 사장님과 다시 또 대화도 나누고 다과도 했거든요. 그걸 또 이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대화 나눈 다음에 제 숙소로 가는 길에 스티브 예거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좋은 데 가서 구경할까요? 제가 한 군데 같이 갈 데가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와 이호연 사장님을 차에 탁 태워가지고 노고미 푸르른 길을 따라 어딘가 도착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쇼핑센터인 줄 알았더니 보석만 파는 그런 쇼핑센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큰 저택인데 그게 쇼핑센터인 거예요. 큰 저택인데. 근데 그 저택 안에 막 제가 보니까요, 이 다이아몬드가 영국 왕실의 여왕이나 갖고 있어야 될 다이아몬드들이 막 이렇게 막 큰 유리집 안에 들어가 있고, 어쨌든 제가 봐도 이건 어디에 이렇게 장식이나 해내야 될 것 같은 손목시계들이 막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구경하라는 거죠. 저도 지금 뭐 보석 같은 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색했어요. 전 너무 어색했는데 우리 세실하고 스티브는요, 한번 껴봐요, 한번 이거 차봐요. 그러는데 제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부담스럽고 이걸 나한테 왜 보여주시지? 그리고 그냥 집에 왔어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갑자기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거 우리 집 한 채 가격인데 그거를 넥스터에가 맨날 이렇게 끼고 자랑도 하고, 그런데 그게 왠지 멋있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갖고 싶은 거에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라는 것도 시각적으로 보여주셨던 거죠. 우리가 그런 게 이제 익숙치가 않은 겁니다. 뭔가 가지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막연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삽시다 그러면 우리 집도 편한데 뭘 좋은 집. 그런데요, 제주도의 드림하우스에 별장에 와보신 분들이 저 구석에 가서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사장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게 부럽지 않을 줄 알았대요. 당신께서는 이런 게 하나도 부럽지 않을 줄 알았대요. 와보니까 우리 스폰서님께서 왜 여기로 오자고 했는지 아시겠다고 가슴이 막 설레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건드려진 거죠. 뭔가 건드려주신 거죠. 드림빌딩은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초능력을 만들어내고 내 안에 그 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드림빌딩입니다. 이 가치를 여러분 조금만 이해하시면 우리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 되고 많은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본이 된다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오늘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 드림빌딩 단계에서는 이제 목표 설정으로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면은 10년 뒤에 어디에다가 몇 평짜리 저 아파트 언제 어떤 인테리어로 어떤 계절에 가구는 뭘 놓고 이렇게 명확하게 내가 시각화하고 마인드맵에 딱 들어올 수 있게끔 아주 청명하게 시각화되는 꿈이어야만이 진정한 드림이거든요. 이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명확하게 시각화된다는 거죠. 날짜, 시간, 위치, 디자인, 색상까지 전부. 차도 그냥 페라리 그게 아니라 어떤 색상에 가죽 시트는 무슨 색상이고 어떤 모델이며 그것을 언제 어디서 내가 타고 무슨 행동을 할 것이다를 명확하게 마치 사진을 찍는 것처럼 내 마인드에다가 시각화시키는 것, 그것이 훈련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꿈을 꾸시는 거고요. 그거를 마치 정말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현실에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꿈목록에 적었던 게 거짓말처럼 이루어졌던 것. 저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는 뉴욕에서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우리 딸과 남편과 함께 오페라 유령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아름다운 호텔에서 벽난로 앞에서 레드와인을 짠! 하고 부딪힐 것이야. 이렇게 하고 적어놨는데 그걸 2번이나 했거든요. 가능하죠? 자, 오늘 이제 이것이 다 여러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꿈은 완료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가보는 겁니다.